안녕하세요. 네, 탱별입니다. 네, 저희가 의상은 똑같지만 두 번째 편인데요. 자연스럽죠? 스튜디오에서 원래 다들 촬영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번 편에서는 이제 25년간의 수요일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책. 근데 진짜 완전 상반된 책에 나 대한 싫어 저거 이야기. 못하겠어. 이걸 이제 오늘 이 반일 종족주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일본 놈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잠깐만 얘 걔 아니야? 그 얼마 전에 그 PD 기자가 때리던 애? 네, 한 건데요. 내가 쓴 거였어? 네, 오늘은 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사진 시작하자. 이 방송을 위해서 PD님이 이 책을 사셨다가 사상에 굉장한 사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걸 왜 사셨어요 PD님은? 어디서 빌리시던가 그러니까 끝까지 사진은 말았어야죠. 알라딘에서 사시던가 이러면 진짜 못해요 방송. 야 차 대기시켜. 야도 없고 차도 없지만 네. 차 대기시켜.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베스트셀러 되면 교보문 같은 데 전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눈이 더 간단 말이야. 소름 돋는다, 진짜.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이 사서 보는 책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이 책을 25년간의 수요일은 훌륭한 분이 쓰셨잖아요. 이거 쓴 거 보면은 저자가 한 7, 8명 되는데 그 중에 대표 저자가 이용훈 예전에 이제 서울대 전 경제학과 교수인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전부터 망언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일본인이야? 거의 일본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망언을 엄청 많이 했다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선생님들 할머니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내 민족적인 시간을 갖겠다 하면서 반성을 했는데 근데 반성을 못했지. 계속 이런 행보를 가지면서 지금 막 거의 광기어리 시대잖아요. 네, 친일파들이 드러나고 하니까는 최근에 MBC 기자 뺨 때렸던 그러니까, 사람이 그건 바로 알아.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뭐 팟캐스트 들으면서 봐봤더니 얘가 뿌리부터 써봤던 게 이영훈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서울대 전 교수의 안병직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냐면 자, 오직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타격을 줄 것인가 그것이 기본 목표다. 괜히 쓸데없는 반일 민족주의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막 이런 발언을 했던 좀 사람이라. 이영훈 씨 네, 교수가 그 선생의 그대다. 그 선생의 그대다라고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반일 종족주의가 뭐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새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게 새로 만들어진 용어잖아요. 반일 종족주의가. 제가 처음 들어봤잖아요. 근데 네, 이게 맞아요. 프레임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들었을 때는 좋은 뜻인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하면. 그치 약간 뭐야 막 이거 반일 찜찜하지만 그러니까 좋은 그게 거 사람들이 눈을 막 흐리는 거예요. 되게 객관적인 척하면서. 그래서 뜻이 뭐죠? 그러니까 반일을 하는 민족주의를 폄하하는 뜻이라고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일은 사실 우리 민족의 한 그런 감정 아직도 풀리지 못한 역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정서인데 이거를 비하하는 발언들. 근데 이게 반일이 혐한이랑은 다른 거잖아.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 당연하지. 당연하죠. 그거는 이거야. 니네가 왜 하냔 말이야. 강간범이 강간 당한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여혐하는 게 그런 여혐하는 거야. 거네.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인이 그냥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문제고 쓰레기 같은 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신이 났어요. 아.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이용한 게 아니죠. 뭐 자발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얘를 데리고 한국인이 이런 소리 한다. 그것도 서울대 교수 출신이. 아 진짜 그런. 아니 서울대도 제정신 이렇게 서울 까세요? 서울대 아이고, 제정신이라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수를 시켜요? 원래 근데 파면시켜야죠.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명예교수라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어젠가 뉴스가 나왔어요.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니에요. 자격 미달이어가지고 명예교수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 이제 하는 일이 이승만 학당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맞아. 이승만 학당? 나 무슨 진짜 무슨 일제시대인 줄 알았어? 근데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자기 소개하고 다녀요. 어머, 이거 어머. 불법이거든요? 사칭이에요. 네. 정강원이 자기 목사라고 지칭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맞아. 그래서 여기 공동 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우연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그 수요 시위 있었을 때 소녀상 철거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일본에서 돈 받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그런 발언을 대신 수유실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기자회견 봤어요? 못 봤어요. 난 너무 못 봤어. 저 봤는데 와 진짜 완전 개소리 대잔치예요. 그거를 네. 선생님들이 들으셨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서. 아니 어떤 할아버지는 와가지고 이런 막 그런 성폭력 뭐 이게 위안부 이 내용을 교육으로 가르치면 그게 성폭력입니다.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어쩌고 막 난좀 가끔 이 생각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은 와 아무 아니 생각. 생각은 있는 거지. 그 인간들이 그런 생각. 아니 이게 논리가 비약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반일을 종족주의 책은 쳐다도 보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야 되는데 어떤 그 자기는 정치적 입장이 뚜렷하지 않은 블로거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와 이렇게 비약한 논리로도 책을 낼 수 있구나를 느꼈고 역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느끼신 건 당연하지. 근데 문제는 이 논리에 혹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가 썼잖아. 어. 근데 얘도 서울대를 괜히 간 게 교수가 괜히 된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를 여기다 썼는데 얼마나 똑똑하게 막 그럴듯하게 썼겠어요. 근데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게, 그러니까 이한부 문제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네. 그렇겠네. 그래. 새로운 시각이네. 새로운 시각이네. 이런 식으로 아니, 사람들이 역사에 새로운 해석시키는 시각이 거예요. 어디 있어요? 오로지 진실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좀 재미없었지. 생각해서 그런가 봐. 네. 나 책 좀 잠깐 볼게. 나 지금 한 번도 안 봐. 잠깐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기업과의 투쟁, 그 진실된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첫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와, 되게 미쳤네. 투쟁이란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 투쟁이란 말 좀. 근데 진짜 이제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친일파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명박 정권 때 굉장히 많이 생각났어요. 그때 뭐 뉴라이트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역사관 이런 얘기 하면서 나왔던 게 국정교과서였죠. 네. 그래서 박정희는 그걸 5.16 죽을 혁명이다. 네. 혁명이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뉴라이트가 좀 탄생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친일 행적 그리고 그걸 진상규명하려는 거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어떤 공격이냐면 친일을 공격하는 거는 북에게 이롭다. 어머. 그래서 친일파를 청산하는 세력이야말로 친북파다. 그래서 그냥 말만 하면 말인가? 아니 이게 45년도 해방 후에 나온 말이잖아요. 우익의 논리. 네, 우익의 논리였죠. 그러니까 친일파를 이승만이 그래가지고 친일파 청산 안 한 거잖아요. 북에 이롭다. 이 사람들 청산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또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판하는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강성범 교수님, 아무튼 교수님이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은 논리가 7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게 없대. 꿋꿋하네. 그냥 계속 똑같은 말이 맴돌고 사라졌다가 다시 그러네. 나와서 또 그러네. 새로운 척하고 나오고 하는데 매 이 책에 모든 거를 다 비판할 수 있다는 이미 비판 자료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또 책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 비판 자료가 있으면 뭐예요?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비판 자료를 읽진 않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진짜 몇 가지만 봤거든요. 진짜 살짝 3초 정도 봤는데 일단 배상 하면서 제목이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아니 이거 아니 진짜 누가 네버엔딩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에 마지막은 항상 종북이에요. 보세요. 일본에 대해서는 끝까지 배상을 요구하면서 훨씬 더 큰 피해를 준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가 마지막 문단으로 끝나요. 모든 거에 다 이렇게 종북파.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친일파, 친미파에서는 엄청난 청산을 요구하면서 친북파, 종북파에는 청산을 요구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게 다 마지막 문단으로 이런 식으로 끝나고 있네요. 지금. 나는 그게 미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애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문재인 탄핵, 문재인 뭐 정권 뭐 하라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짓고 나면요 예전에 그 5.16을 혁명이라고 했던 거 일본군 위안부가 그 성자발적인 가서 돈 다 받고 했다 이런 역사 교과서가 실제 다시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 폐기 처분이 됐지만 문제는 이 단체들에서 주장을 하는 게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굉장히 좌파 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막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1세기형 친일파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뉴라이트 세력들, 친일파 세력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망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망언들을 정말 괴롭지만 한번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보는 거예요? 네. 우리 또 이런 반응. 근데 욕하면 안 된다 하셨잖아요. 그럼 욕하면 안 된다. 그렇지? 나갈 수 있나? 그럼 욕하지 않고 하면 되죠. 제일 못하는 사람이 말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다. 욕이라는 걸 왜 씁니까? 11살 소년을 모델로 갖다 놓고 피해 망상을 만들고 있는 저런 국제적 인권위를 더 이상 묻고 볼 수 없습니다. 위안부 동상은 역사를 왜곡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위안부 동상은 강제로 끌려간 소녀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이를 주입 전파합니다. 온갖 동상들이 난무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나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1살 소년을 모델로 갖다 놓고 온갖 피해 망상을 만들고 있는 민족적인 지금 악폐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만 보상을 받고 상을 받았어요. 그럼 국민이 뭐예요? 국민들도 상을 받고 보상을 받냐고. 아니 그거를 본인이 받았냐고. 본인이 안 받았죠. 아니 선생님이 건드리지 마세요. 선생님이 본인은 본인한테 해야지. 본인한테는 위안부 여성이세요. 위안부 할머니시냐고. 할머니다 내가. 위안부 할머니세요. 내가 할머니다. 아니에요. 내가 할머니인데 내한테 상을 안 하더라. 누가 안 와? 위안부 소녀상은 성노예였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역사를 왜곡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 과거의 상흔을 주입을 시키는 것은 성폭력의 현장을 재현하는 것보다도 더 끔찍하다. 성폭력보다 더 끔찍한 것이 성노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교육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곳에서는 수요시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데 슬퍼요. 눈물이 나려 그래요.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데 가해자는 사죄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가해자들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오면서 만들어왔던 평화의 역사를, 정의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갈등하고 욕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전공 강의를 하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 여성으로 지칭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연대생들이 수십니까? 살기 어려서 그런데 집이 어렵고 본인이 돈을 못 벌고 지금 그렇다는 거에는 동의하죠.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옛날에 그 생활했다는 건 이제 마지막으로 텔레비에 나서 떠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맞아요. 일제가 끝나고 나서 직후에는 쥐죽은 듯이 돌아와서 그냥 살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세월에 가서 지금 정대입이 끼어서 막 국가적으로 니네는 피해자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기억을 새로 꾸며가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탓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학정에 시달려서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정신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지경이 되었다. 왜 노예라는 생각 안 하지? 위안부업이란 것은 기본적으로는 여인들의 개인적인 의지와 선택에 따른 소영업이었다. 몇 살일까? 이렇게 물어봐야 51년생이래. 아 그래?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지. 네가 일제 시대를 알아. 네가 바리로를 알아. 너가 노역해봤어, 노역. 우리 아빠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 38년생이라 나왔어. 네가 해라를 알아. 이렇게 맨날 우리한테 니네가 전쟁을 알아. 51년생이면 전쟁 기억 못해. 아, 베이비붐 세대 아니야. 저기 나온 종족들이 이 책을 쓴 거죠? 네. 들이 종족이에요. 저기 나온 그런 면이 종족들이지. 좀비들이 이 책을 쓴 거잖아요. 아니 왜 스스로 일본에 다시 노예가 되려고 그래? 아니 여기 나온 위안부는 매춘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웃긴 게 아니 매춘은 그럼 정당화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 민간 업자들이 그 매춘을 영업한 거지 일본이 국가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저 사람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민간 업자들의 이름 리스트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 리스트를 공개하고 그래 우리도 좀 약간 개입을 한 건 있지만 국가가 주도한 건 아니야 이런 난리 치는 건. 근데 전시에 전쟁 시계 미쳤어요? 아니 전쟁 그럼 시계 일본은 전시 작전권이 민간 업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 전쟁 시기에 무슨 소용업을 저렇게 국가를 다른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그거를 보장을 누가 해주려 어떻게 해줬어? 국가가 해줬으니까 했지. 당시에 군이 관여했다는 문서가 일본군한테 발견이 됐어. 그래요. 발견된 자료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저 아베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 자료가 다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일본군
작은 따옴표 위안부 작은 따옴표를 쓰는 거라고. 그래서 근데 왜 자꾸 아니라고 니네 종족만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다. 왜 이 책을 그래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리고 위안소로 사용됐던 무슨 여관 지금 현존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일본 군을 문양이 있다고 바닥에 있다고. 아니 바닥에 없어. 달려있어. 밑에 타일이야. 깨끗하지 않았지. 아니 읽었어. 달려. 아니 무슨 민간업소나 군대에다가 자기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돈을 막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아 나 근데 그 유석준 제가 진짜 그게 막말해서 매춘이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에 대표님께서 찾아가셨잖아. 아, 그래서 싸대기 때렸죠. 너 이놈 이리 나와 이놈아 멱살 잡고 하면서 너 이놈 이리 나와라 이러는데 걔가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얘네가 일본인들한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지금 당당한 건데 국민들한테 둘러싸이면 아까처럼 진짜 무릎 꿇고 사과할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이영훈 이놈도 그때 국민 정서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그때는 친일파들이 부끄러움이 있었을 때야. 이렇게 막 악마가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는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이런 기자회견을 감히 할머니들이 계시는 수요시비 맞은편에서 할 수가 있냐고. 이 책에 보면은 기업과 망각의 정치라고 해서 학도 지원병 출신자들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우리 위안부 그 성노예 할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이 학도 지원병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공장에 가서 막 일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 끌려가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쇠사슬에 묶여 일본군한테 끌려갔다라고 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모두 기업과 망각의 정치를 하고 있고 모여서 동지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거짓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본 국민이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일본 국민이고 유년기부터 근대 교육을 받아서 성장한 사실상 첫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은 잘못됐다고 지금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이 근데 베스트셀러 1위라고요? 아니 개소리 좀 하지 말래. 창씨 개명 처음 니네가 시작했을 살아갔어 그 때 시대에? 창씨 개명을 시작했을 때 수치로만 보자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창씨 개명 하신 분들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런 말씀 다 하시죠. 그때는 다 친일하는 게 일반적인 거였어. 왜냐면 친일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창씨 개명 하신 분들은 5%였어요. 자발적으로 창씨 이광수 이런 그러니까 5%였고 이후에 내가 창씨 개명 안 하면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야. 우체국 업무도 못 봐, 뭐도 학교도 못 가. 때려서 그니까는 죽여. 때려 죽여 하니까 90% 니네가 안 살아가서 그렇지 때려서 죽인다고. 진정해. 저희가 맹탱벼라는 유튜버들인데요. 저희가 뭐라면 갑자기 소개? 아니 여기 혹시 정의연 분들께서 모르실까? 저희가 그 리얼돌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이게 혐오스러운 표현을 동반하고 있다고 유튜브에서 금지가 됐어요. 19세가 됐어요. 19세가 됐고 실제로 저희가 어떤 글들을 쓰면 굉장히 검열들이 심해요. 근데 왜 이런 게 적을 이렇게 하는 이적 표현물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적 표현. 지금 저기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이 여전히 우리를 재침략하려고 하는 야망이 있고 동아시아를 제패하려고 했는 진짜 제국주의를 버리지 않았는데 그럼 적인데 적국의 책을 베스트셀러 1위를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누구한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그 교수님 보내준 팟캐스트 그거 이제 듣다 그걸 알았는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도 이 생활을 만족하는 할머니도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 직원이. 책이 나와 있어요. 네. 328페이지에 과연 위안부였는가? 아, 이게 성함이 소제목이야. 성함이 과연 뭐죠? 성노였는데? 성함이 뭐죠? 성함이 뭐냐고요? 이거 문옥주. 문옥주 할머니. 근데 그분이 이제 증언을 하신 거예요. 자기는 노래하고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서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맞아, 관심 여기 받고 나와요. 이런 네. 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집으로 이제 전표를 계속 붙였다는 그 있네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안부가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납치돼서 억압받고 그런 구조가 아니고 자유롭게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증거로 활용되는 네, 거래요. 맞아요. 근데 이 할머님이 네. 살아오신 인생 얘기 들어보면 우울증에 계속 시달리시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비판하신 게 뭐냐면 아니 사람이 거기 끌려가서 강제 납치당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계속 비관하고 살아요?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그래. 좋은 거 좋게 생각하자.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너무 비참함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삶인 거잖아요. 물론 그런 거를 원래부터 이제 연예인 기질이 있고 그리고 좋아하셨던 분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그 증언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야. 악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진짜 피해자의 증언을 난도질한 거라고. 그쵸.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던 네. 게 그분이 이 증언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위안부가 좋은 거였다라는 증언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어떤 부분만 오여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렇게 진짜 난도질을 하는 그 피해자의 삶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위안부의 주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유동성을 특징으로 했다. 직업으로서의 위안업은 어디까지나 위안부 개인의 영업이었으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성립하기 힘든 시장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문옥주 회고록에 볼 수 있듯이 여인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송금하고 저금하였다. 그와 관련된 기록은 이외에도 많이 있다. 근데 지금 정대엽, 정의연 관련된 할머니들만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침소봉대는 안 된다라고 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침소봉대를 하고 있어. 동남아의 일본군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위안부의 귀향을 허락했다고 지금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아니 다 죽였잖아. 허락해. 땅굴에 넣고 죽였잖아. 해적국인데 네가 왜 허락하냐고 우리가. 아니 그 있잖아 소녀 이야기란 영상을 보면은 라오스에 거였던 그 할머님들께서 어떻게 살아남으시냐면은 그때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일본 놈들을 먼저 제압해 살아남으셨지 그때 학살 당하기 직전이셨어요. 특히나 그런 우리 강제징용 똑같이 그 노동자분들도 그런 군사 시설을 했던 분들은 다 학살 당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해방되고 집에 돌아올 돈도 없고 길도 모르고 무슨 타국에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몇 년 동안 걸어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강간을 당하셨다고요. 심지어 25년간 수요를 보면 4년을 걸으셨다는 할머니도 있어요. 라오스가 어디예요? 난 라오스가 어딘지도 몰라 지금. 그래서 한국까지 4년을 걸었다고 니네가 걸어봤어? 걸어봤어? 거의 살아봤어. 아 너무하다. 근데 그게 생각나. 그렇게 걸으시면서 얼마나 집에 오고 싶어 했을까? 얼마나 집에 못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위로도 못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진실된 역사를 써놨다고 여기에 지금 이 책이 지금 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아 진짜 너무 열받아 죽겠네 진짜. 진짜. 이거를 왜 보고 있으시냐고 지금 이게 왜 1위냐고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25년간 수요일 1위로 만들어야 돼. 맞아요. 1위 진짜 욕. 아니 진짜 안 되겠다. 열받아서 안 되겠다. 나 10번 살게. 근데 이 책이 인증해야 돼. 25년간의 수요일이 먼저 나왔고 이 책이 지금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잖아요. 진짜 사람들의 인식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고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을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하면서 이 사실을 막 조합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맞아, 저것도 사실 맞아. 정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언들도 객관 정황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역사적 사실을 의심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진실을 알지 못하게 혼란을 주고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 이 책도 있고 이 책도 읽으면 아 뭐야 이거 뭐가 맞는 거야? 몰라 씨 모르겠다. 이거를 만들려고 이렇게 역사를 잊혀지게 만들려고 하는 속셈인 거예요. 맞아요. 그 속셈을 알아야 돼요. 그 아기가 너무 나쁘다는 거죠. 얘는 진짜 친일파급이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 살아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맞아요. 적을 위해서. 일본이 자기 나라일 거예요. 그니까는 나는 진짜 아니 이러니까 일본에서 하는 주장을 얘네가 그대로 가잖아. 아까 얘기했던 친일파를 청산하는 세력의 말로 친부 좌파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상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이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논리랑 똑같아요. 그 일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흔들고 역사를 왜곡하는 이딴 책을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서 일본 국회의원에 그냥 거기 살아 그냥 왜 여기 와가지고 난리 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또 일본에 그럼 선량한 시민들이 고생했니까. 그러네.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고 일본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게 65년에 한일협정 청구간협정으로 이미 끝났다는 거잖아요. 박정희한테 일본이 돈 줬고 그리고 10년간 또 뭐 2억엔인가 뭐 그거 지불하기로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상도 다 끝나고 그때 사죄도 했다는 거야. 사과를 했다는 거죠. 사죄했다고 나오죠. 근데 그때 당시는 위안부 문제가 있었는지도 아무도 고백도 증언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청구권협정에 위안부 내용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한일협정 61년이죠. 네, 근데 우리가 한일 관계를 청산한다는 게 일본이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부분도 사실 사과하지 않았다고. 한일협정 때 그 된 거는 배상금도 아니었잖아요. 독립축하금이었어요. 네, 맞아요. 3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갑자기 무슨 독립을 축하해. 진짜. 야, 네가 축하할 일이니? 너네는 지금 우울할 일이겠지? 근데 무슨 축하를 하냐. 그러고 박근혜가 한 번 더 맺고. 그리고 지금 문희상 안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처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피해자들을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이 난도질하는 거는 그래 정신 못 차리고 범죄자니까. 근데 왜 자국민이 난도질을 계속 하냐는 거야. 제발. 이 사람들이 얻는 이익은 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 그러니까 나는 얘네가 지능이 떨어진다 생각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의 지능이냐면 공감 능력이 동감 능력은 지능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아니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공감 능력이 높잖아요. 아, 그렇네. 돈을 주겠지 돈을 주니까. 아니야 이런 사람은 돈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징용 노동자는 임금이 기본적으로 성과급이었는데 일본인보다 임금이 높은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 조선인들은 구타와 같은 전 근대적인 노무 관리가 전혀 없었고 생활은 대단히 자유로웠으며 밤새워 화투를 쳐 잠을 설친다거나 근무가 끝나면 과음을 하고 다음날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서술을 아니 진짜 네가 드라마를 알아? 문제는 이런 주장들은 전혀 피해자분들의 전체 그런 이야기라던가 이걸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증언이 있잖아. 자기 뇌피셜이에요. 아니 피해자의 증언 없이 뭘 어쩌자는 거야 이거를. 아니 저런 거라니까요. 그 지만원 놈이 5.18 역사 왜곡할 때 5.18 때 당시 사진이랑 북한에 사시는 분들 무슨 사진이랑 해가지고 얘가 그거 어떻게 반박해? 아니 근데 그게 웃긴 근데 게 그 본인들이 나와서 반박하잖아요. 맞아. 이거 난데? 그러면은 네가 너인지 증명해라. 막 이런 논리를 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몇십 년 뒤에도 이 세력들이 청산 안 되면 분명히 이 피해자분들이 다 돌아가셨을 때 역사 속에 한 페이지에 5.18이 있을 때 분명한 이런 왜곡도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나서 진짜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럼 증언을 할 거냐? 증언을 백날 해봤자. 맞아.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잖아. 아베는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지. 맞아. 그러면은 얘네의 논리가 더 힘이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네는 질질 계속 끌어갈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할머니 피해자 선생님들끼리 아직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계속 노령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강제징용 노동자 이제 재판 이제 승소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우고 계셨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재판 이제 결과가 나오고 이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이런 놈들이 저런 의견을 내면서 빠르게 해결되는 거를 가로막는 거죠. 그렇게 진짜 역사가 잊혀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잊혀진 역사에서는 다시 일제강점기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 저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 하는 행태 보세요.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거든요. 전범국가니까. 근데 다시 군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군사 대국 3위예요 3위. 네, 그리고 우리랑 같이 무슨 연합훈련 하자 있잖아요. 나 알았어. 얘네가 왜 이러고 있는지. 다시 하려고. 일본이랑 우리가 합병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총리하려고. 그래 예전 정신 나가는 예전에 친일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동사무소. 아니. 동선 일체 무슨 내선 일체. 동선 일체 이런 거 하면서 일본 동선 일체 뭐야? 누구랑 하는 거야? 동선은 맞추는 거지. 문예패들이. 아니 근데 저 됐고요. 아니 한 번만 얘기할게요. 아니야. 동선 일체 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아니 뭐라고 하냐면 이 책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거짓말하는 개인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회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국가고 거기에 바른 역사를 맞추려고 이 책을 쓴 건데 과연 진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너네를 제발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진짜 얘네들을 어떤 악의적인 걸 가지고 진짜 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건지 이 책을 만들어서 진짜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앞쪽에 그 광우병 사태 얘기도 나와 있어요. 박근혜 얘기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정치적 의도가 정말 앞쪽에 너무 다분하게 깔려져 있어요, 진짜. 그러면서 이걸 뒤쪽에 역사를 굉장히 객관적인 척 쓰고 있는데 역사는 자신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만큼 보는 거잖아요. 진실을 그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앞쪽에 너무 여러분 보시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다분하게 깔려 있습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진짜 머리 아파시 머리 아파시. 죄송한데 책 홍보하시는 분 같아. 책에 부분을 읽어주면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서운해요. 미치겠네 진짜. 근데 이 책 마지막으로 찍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미쓰비시 찍듯이 이 책 찍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태우면서 돼요 이거 PD님 책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뜯어야 될 것 같아. 진짜. 꾸겼어. 미치겠네. 이거 나 왜 준 거야? 어디 말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웃었어요. 무슨 소리 따갈게요.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이 뭐 일본군
위안부라던가 이 역사 문제가 그냥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이 제국주의 침략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그 나라와 이런 개인들의 삶을 파탄을 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침략 안에서 꿀물을 빨았던 단물을 빨았던 그 놈들의 후예들이 지금 어떻게 다시 난도질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책인 것 같고요. 결국에 이놈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방금 벼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결국에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고 다시 박근혜, 도로 이명박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우리 국민들은 식민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각성을 가지고 이 책 끌어내리고 다시 25년간의 수요일을 1위로. 역주행 베스트 네. 1위로 만들어보는 25년간의 운동. 수요일 읽어주세요. 네. 저 진짜 사서 인스타에 인증할게요. 네, 저도 좋아요. 인증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댓글로 다 인증을. 아 여기 정의기억연대구나. 좋아요. 네. 그래서 맹탱벼 분들이 이 영상을 아마 정의기억 연대에 훨씬 저희가 지금 뭐 얘기하는 영상들이 나와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25년간의 수요일에 대한 책도 보시고 반일 종족주의가 뭔지 같이 열받아 주시고 가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의기억 연대 분들 맹탱벼 많이. 네, 저희 맹탱벼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전 정말 오늘 이 방송이 되게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맹탱벼를 시작한 이유가 이것이었나. 이날을 위해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목표를 실현한 맹은 빼고. 네, 정의기억연대 TV가 개설이 되죠? 네, 됐습니다. 됐죠? 네. 네, 개설이 됐는데 저희도 많이 볼게요. 진짜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막상 방송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더 방송해서. 저희 때문에 좋아진 거고요. 정의기억연대 특별히 더 좋아지지 않았나. 네. 아, 그래서 이 정의기억연대 방송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영은 꺼져!